이빨연구TV 보아치과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안과 보험 때문에 뉴스에 나고 말이 많죠. 그 실손보험에서 백내장 수술을 보장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과다 청구가 되었다고 해서 안과들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못 받게 해야 된다고 또 하면 실제로 그것이 필요한 분들, 실제 그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또 역효과로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막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에는 건강보험이 있죠. 이런 보험이 있고, 이거 말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것의 반대쪽 사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보험이 아닌 개인이 드는 보험. 이 보험 중에서 치과 쪽에서 사용되는 것이 치아보험이 있고, 두 번째 임플란트에 주로 또 사용되는 것이 보통 생명보험에 있는 수술 특약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일단 치아보험이라는 거는 완전히 치과 진료에 짜여져 있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씌우면 얼마, 충치 치료하면 얼마, 뭐 하면 얼마, 보험사마다 다 다르고,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개당 50만원 또는 임플란트 개당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보험 비용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1년에 임플란트 3개까지만 해준다, 이런 식의 제한이 있습니다.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이 임플란트를 보험 보장을 받으시려면 대부분의 보험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 내가 지금 한 임플란트를 할 그 치아가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그 시점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보험을 들 때 잘 설명이 안 되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아가 이미 빠져 있었던 곳인데 여기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하고 나서 나중에 치아보험을 받으려고 하면 보험사에서 이거는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가입하는 시점에 치아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 치아는 그 자리에 일단 안 빼고 있어야 되고 문제가 없었어야 되고, 그러다가 보험을 들었는데 나중에 그 이가 문제가 돼야 이제 보험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당연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내가 지금 이가 빠졌는데 여기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까, 아 이거 보험금 받아야 되니까 나 내일 보험 들어야지. 그리고 내일 보험을 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보험사에다 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사는 다 망해야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수술 특약인데요. 수술 특약이라는 거는 치과 보험이 아닙니다. 사실 치과랑 연관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런 수술에 대한 것이라서, 보통 뭐 종신보험 또는 뭐 연금보험 같은 것을 들 때 종신보험의 주계약은 종신이죠. 내가 죽을 때 사망보험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종신보험의 주계약이라고 하면, 그 밑에 보험금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붙이는 특약이 있는데 여기 수술에 대한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는 이 수술들을 1종, 2종 수술, 3종 수술 뭐 이런 식으로 종별로 수술이 나눠져 있고요. 약관을 잘 안 읽어보시겠지만 약관에 보면 1종 수술은 뭐다 막 쫙 써있고 2종 수술은 뭐다 다 써있습니다. 이 안에 뼈이식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보통 치조골 이식이라고 해서 뼈이식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임플란트 때문이 아니라 뼈 이식을 하는 이 수술 때문에 이런 수술 특약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예전에 들으신 분들은 보장 금액이 되게 컸는데 하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게 점점 보장 금액이 작아지고 있어서 최근에 들수록 보장 금액이 아마 많이 낮을 건데요.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임플란트 자체가 아니라 임플란트를 했을 때 뼈이식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그 치아 상태가 어땠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보험들은 치과 임플란트에서 너무 많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치아보험처럼 그 부분에도 뭐 뼈이식을 해서 받는데도 그 전에 치아가 잘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발치하고 할 때만 보장해준다든가 뭐 이런 약관들이 계속 생기기도 하니까 약관을 잘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안과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솔직히 치과에서도 간혹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어느 쪽 한 군데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감한 문제지만 어쨌든 환자분의 경우에도
이것을 주변에서 좀 듣고 많이 아셔가지고 보험금이 되지 않는 케이스를 보험을 받을 수 있게 어떻게 해가지고 수술을 해줘야 내가 여기서 하겠다 라고 병원에 와서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절대 해드리지 않지만 환자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보험사에서도, 물론 보험사 심사팀은 안 그러겠지만 판매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사실 보험사 직원은 아니고 대부분 개인 사업자고 보험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보험을 든 분들이 보험금을 잘 타게 해드려야 이분하고 내가 관계가 좋아지고 또 소개받아서 내가 보험을 가입을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환자분들한테 문제 없다, 병원 가서 어떻게만 해달라고 해서 받아오면 보험금 타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환자를 설득하는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있으니까 많이 봤고, 간혹은 또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려고 이번에 안과가 그런 문제라고 지금 생각이 돼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금 타게 해줄 수 있으니까 받아라, 이런 식으로 또 설득하는 병원이 있고, 뭐 이렇게 보험사나 환자나 병원이나 전부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게 자꾸 제한이 걸리다 보면 진짜로 받아야 될 분, 이분은 보장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또 보험사도 이런 걸 막으려고 자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받아야 될 사람을 자꾸 안 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좀 많은데, 이런 것도 사실 좀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끔 저희는 이 환자는 진짜로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보험사에서 태클을 걸거나 이러면은 같이 받아야 되는 거 막 증빙을 해줘가지고 받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잘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본인 보험의 약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물론 나 하나가 그걸 조금 손을 대가지고 이 보험금을 많이 받고 그러면 난 이득이겠지만, 그게 많아지면 결국은 보험사는 돈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보험료를 올릴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은 좀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 치아보험과 수술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